수능 성적표에 찍힌 표준 점수 합계 430점.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는 눈을 부릅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기집애, 너 언니랑 성적표 바꿔치기 했지? 저는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제 웬 낯선 아저씨랑 손잡고 산책하셨어요? 엄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빠가 의혹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자 엄마는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니? 내가 어제 무슨 남자랑 산책을 해? 그럼 그저께 봤니? 그저께도 아니야. 아,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엄마가 너무 당황하시길래 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언니랑 성적표 바꾸는 거 보셨어요? 본 적도 없으면서 왜 헛소리를 하세요? 엄마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한마디 물어볼 수도 있지. 평소에 바닥을 기던 애가 수능에서 수석을 했다는데 엄마로서 의심도 못해? 엄마의 추궁에도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테니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학력고사 보던 시절이랑 지금은 달라요. 요즘 시스템을 모르시니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언니한테 물어는 보셨어야죠. 요즘 수능은 필적 확인란도 있고 신분 확인이 얼마나 철저한데 쌍둥이라고 성적표를 바꿔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넌 꼭 10마디를 대꾸하지? 찔리는 게 없으면 뭘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해? 제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아까 엄마가 허둥지둥 변명한 것도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였네요. 진짜 딴 남자랑 손잡고 다니셨나 봐요.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수진, 너 진짜... 아빠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네 성적이 평소에 안 좋았는데 뜬금없이 전국 수석급 점수가 나오니까 엄마가 놀라서 그러는 거잖아. 좋게 설명하면 되지. 왜 엄마 화를 돋우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제 실력으로 받은 점수인데. 엄마가 악을 썼습니다. 네가 언제 언니를 이겨본 적이 있어? 어릴 때부터 넌 늘 어중간했고 언니는 늘 전교 1등이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 학생회장 도맡아 하던 애야. 근데 네가 무슨 수로 표점 430점을 받아? 언니는 겨우 인서울 턱걸이 점수인데. 저와 언니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언니가 저보다 딱 1시간 먼저 태어났고 외모는 판박이지만 성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친척들 사이에서 머리 나쁜 사고뭉치로 통합니다. 말대꾸 잘하고 낯짝 두껍고 하는 일마다 엉성하고 잘하는 거라곤 먹고 놀고 싸우는 것뿐인 천덕꾸러기죠. 반면 언니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자랑, 전설 속의 엄친딸, 엄마 친구 딸이었습니다. 공부면 공부, 피아노, 발레, 미술, 못하는 게 없었고 학교 축제 MC부터 장기자랑, 체육대회 상장까지 휩쓸었습니다. 한마디로 언니는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언니의 후광이 너무 눈부신 탓에 저는 늘 언니와 비교당하는 비교 대상 1호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명절이 제일 싫었습니다. 손님 오는 것도 싫고 세배하러 다니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손님만 오면 엄마는 언니를 불러내 온갖 장기자랑을 시켰습니다. 저는 옆에 멍하니 서서 병품 노릇이나 했죠. 심지어 찻잔을 나르다 엎지르거나 컵을 깨트리기 일쑤였는데 물론 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너는 왜 고모한테 차를 쏟고 난리야. 당장 꺼져. 재주도 없는 게 일만 저지르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욕설 섞인 고함 속에 방으로 도망치면 얼마 안가 친척들이 저를 다시 끌어내 언니 옆에 세우고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키도 몸무게도 똑같은데 그들은 기가 막히게 차이점을 찾아내 언니를 칭찬했습니다. 큰엄마가 감탄했습니다. 수민이는 어릴 때부터 순하고 알아서 차곡차곡 공부하니 부모 속 썩일 일이 없지? 이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집 애가 수민이 반만 닮았으면 내가 자다가도 웃겠다. 막내 이모도 맞장구 쳤습니다. 공부도 유전자야. 타고나야지 억지로 시킨다고 되나?
수진이랑 수민이가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는 천지 차이인 거 봐. 고모는 아예 대놓고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수진아,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넌 왜 언니 반도 못 따라가니? 언니 봐라, 노래 잘해, 춤 잘 춰, 공부도 잘해. 넌 할 줄 아는 게 뭐니? 밥만 축내냐?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밥벌이나 하겠어? 평생 부모 등골 빼먹을래? 나중에 부모님 늙으면 누가 모시니? 언니 혼자 부양하게 만들 거야? 친척들은 저를 훈계하고 깎아내리는데 익숙했습니다. 제 존재는 그저 씹기 좋은 안주거리였죠. 그 비교질이 어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친척들이 오는 게 끔찍이 싫었지만 어릴 땐 반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반항하면 엄마에게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고 입을 다물게 하고 친척들의 조롱을 견디게 했습니다. 하지만 14, 5살쯤 되자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식적인 안부 인사를 피할 수 없다면 선제 공격을 날리기로 했죠. 이모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기말고사 몇 점 받았니? 반에서 몇 등이야? 성적 좀 올랐어? 저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이모, 사촌 오빠 취직은 했어요?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백수라면서요. 이모랑 이모부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모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오빠 욕을 하며 신세한탄을 시작했습니다. 큰엄마가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철도 들고 똑똑해서 나중에 명문대인 스카이는 문제 없겠어. 시집도 잘 가서 평생 호강하겠네. 수진이 너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큰엄마, 사촌 언니 아직 그 남자랑 안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요? 아닌데, 아직 만나는 것 같던데? 시집 가면 멀리 가서 몇 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 텐데 아파서 누워있어도 누가 챙겨주려나 몰라요. 시댁에서 구박받고 남편한테 맞아도 너무 멀어서 도와주지도 못하잖아요. 참 딱해요. 큰엄마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걱정돼 죽겠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으니 내가 금지옥엽 키운 딸을 웬 논팽이가 채가서 내 팔자야. 막내 이모가 손짓했습니다. 수민아, 수진아, 이리 와서 이번 모의고사 성적 좀 말해봐라. 저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작은 이모, 사촌 동생 자퇴했다면서요?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검정고시라도 봐야지. 저처럼 무식하면 친척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막내 이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녀석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고모도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공부 좀 해라.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남자한테 안 무시당하지.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고모부는 요새 안 때려요? 고모가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고모부는 왜 고마운 줄을 모를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참고 사실 거예요? 상황 종료. 제가 말을 걸면 다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명절날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니 아무도 저를 지적할 정신이 없었죠. 마법은 마법으로 상대한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친척들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친척들이 저를 피해 다닙니다. 덕분에 말 상대가 없어서 심심할 지경이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장점은 더 이상 아무도 제 앞에서 언니와 저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뒤에서 욕하는 건 신경 안 쓰면 그만이니까요. 단점은 엄마가 화병 나서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다 미운 털이 박혔다고 난리였죠. 저는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무시할 땐 왜 엄마는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어른들이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지 그게 무시냐? 넌 왜 그렇게 꼬였어? 잘 되라고요? 저도 사촌 오빠 취직 걱정해주고 언니 결혼 걱정해주고 동생 학업 걱정해준 건데 왜요? 다 잘 되라고 한 소리잖아요. 엄마는 분통이 터져 옷걸이를 집어들고 쫓아왔습니다. 한마디 하면 한마디를 안 져. 너 언니 좀 봐라. 엄마한테 말대꾸 한 번 하니? 저는 맞을 걸 예상하고 미리 도망쳐서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말대꾸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언니한테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잖아요. 엄마가 쫓아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싫은 소리를 해? 엄마가 친척들한테 언니 욕먹게 놔둬봐요. 언니가 가만히 있나? 엄마는 옷걸이를 들고 동네 몇 바퀴를 쫓아왔지만 결국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싫어하는 건 제가 너무 도라이 같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입만 열면 사고를 치니까요. 친척들은 제 입을 언니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수민이는 입도 무겁고 애교도 많은데 수진이는 입이 시궁창이고 낯짝도 두꺼워서 원. 입이 험한 건 인정합니다. 낯짝 두꺼운 건 엄마가 아무리 때려도 안 고쳐져서 그런 거고요. 그런 제가 수능에서 표준 점수 합계 430점, 전국 수석급 점수를 받았습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 단톡방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들 의심하고 난리가 났죠. 부정행위다. 언니랑 바꿨다. 엄마는 그걸 또 철석같이 믿고요. 예전에 엄마가 저를 의심할 땐 억지로라도 꼬투리를 잡았는데 오늘은 꼬투리가 없으니 따져 물었습니다. 왜 넌 430점이고 언니는 인서울도 간당간당한 300점대냐? 이게 말이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못 본 건 당연하죠. 다들 부담을 그렇게 주는데 제 실력이 나오겠어요? 엄마는 제 말을 자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언니가 망친 건 그렇다 쳐. 그렇다고 네가 수석을 해? 그게 말이 되냐고. 제가 비웃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엄마가 수민 언니한테 드린 돈이 얼마며 정성이 얼만데 엄마의 완벽한 딸은 망하고 꼴통 취급하던 저는 대박이 났으니 돌아버리시겠죠? 엄마가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래, 3년 내내 중간만 하던 애가 수능에서 잭팟을 터트린 걸 어떻게 믿어?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엄마, 수학 100점 만점에 정확히 80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매번 시험 때마다 몇 개를 틀려야 딱 3등급, 4등급 중간에 맞출지 계산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아빠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두 분이 저한테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아셨을걸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모의고사 때마다 전 과목 점수를 정확히 등급 컷, 중간에 맞췄다는 걸요. 3년 내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부러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거야? 왜? 언니를 이기면 안 되니까요. 엄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핑계대지 마. 넌 그냥 실력이 없는 거야. 저는 웃음이 터져 몸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이겼잖아요? 엄마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비아냥거리지 마. 운 좋아서 한 번 잘 본 거 가지고 유세는. 실력은 꾸준해야 실력이지. 매번 잘 볼 필요 없어요. 수능 한 방이면 끝 아닌가요? 430점이면 중간 끝났죠. 엄마는 말문이 막혀 씩씩거렸습니다. 아빠가 또 중재에 나섰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그러지 말고 왜 일부러 시험을 못 봤는지 설명을 해드려. 저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언니보다 받아쓰기 점수 더 잘 받아왔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한 말이 한두 마디냐? 그걸 어떻게 기억해?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린 저한테 얼마나 상처였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전 언니를 이길 생각조차 안 했어요. 이겨봤자 엄마한테 무시만 당할 테니까. 엄마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해. 지어내지 마. 저는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기억나시죠?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애한테 말이 너무 심하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가 홧김에 한 소리였어. 그런 건 잊어버려라. 잊어버려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빠의 그놈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분한테는 사소한 일이겠지만 저는 그 한마디가 10년 넘게 박힌 가시였어요. 엄마가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저는 언니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두 분 저기 들어가서 언니나 좀 보세요.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아빠도 따라갔습니다. 성적 발표 후 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수민아. 이번에 실수한 거야. 재수하면 돼. 강남 기숙학원 제일 좋은 데로 끊어줄게. 아빠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1년 더 고생해서 연세대 고려대 가면 되지.
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냥 점수 맞춰서 지방대라도 가면 안 될까요? 엄마가 펄쩍 뛰었습니다. 절대 안 돼. 네가 지방대로 왜 가? 엄마 체면이 있지. 최소한 서성안 이상은 가야지. 재수해서 SK 가자. 아빠도 말했습니다. 그래, 1년만 더 하면 점수 팍 오를 거야.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표점 4득점 넘기는 거 일도 아니야.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큰엄마, 이모, 고모 등 친척 군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기겁해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막내 이모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디 가니? 도망 안 가면 거기서 칭찬 감옥에 갇힐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방문을 잠그고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엄마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인일들이세요? 큰엄마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전국 수석 구경하러 왔지?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엄마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수민이가 시험을 망쳐서. 막내 이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수진이가 대박 났잖아. 서울대 의대도 프리패스겠네?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내 진작 알아봤다니까. 수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성격에 공부까지 잘하니 나중에 판검사하면 딱이겠어. 이모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취직 걱정 없겠네. 우리 백수 아들놈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듣다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밟아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세 전환을 하는 꼴이라니. 저는 언니 방 쪽을 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친척들은 언니에게만 매달려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모가 아는 교수가 있다며 난리를 쳤었죠. 언니가 단톡방에서 대답이 없으면 엄마까지 나서서 이모가 묻잖아, 대답해 라고 닥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적 나오고 단톡방은 저에 대한 이야기로 폭발했고 언니에겐 동정 여론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직 합격증 받은 것도 아닌데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제가 마킹 실수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한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 충격 때문이겠죠? 친척들이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부정행위는 아니겠지? 요즘 세상에 그게 되나? 하긴 수진이가 430점이라니 안 믿기긴 해.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제 걱정 안 해요. 수민이가 걱정이지. 주제는 금세 언니로 넘어갔습니다. 언니는 걱정 마세요. 재수하면 수진이보다 더 잘 볼 거예요. 맞아요. 1년만 투자하면 되죠.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르죠. 수민이한테 드린 공이 얼만데. 수진이는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혼자 한 거라 뽀록일 수도 있어요. 대학 가서 미천 드러나면 그게 더 망신이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웹소설이나 쓰는 게 낫겠네요. 그날 이후 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모는 조카를 데려와 과외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예전엔 수민아 이거 좀 가르쳐줘 하더니 이젠 저를 찾습니다. 수진아 우리 애 수학 좀 봐줘라 수석이라며.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집중을 못하길래 혼을 냈더니 이모가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유 살살 좀 해라 애 기죽게. 이모 애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칭찬만 해서 어떻게 성적을 올려요. 이모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유세는 가르치는 건 수민이가 훨씬 낫네.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배우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 와서 난리예요. 이모는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고모가 남자를 데려와 맞선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학 가면 연애할 시간도 없다. 좋은 집안 아들이야. 미리 약혼해두면 좋잖아. 제가 어이없어 하며 물었습니다. 대학 가면 다 연애해요. 그리고 전 결혼 생각 없는데요. 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야. 너처럼 기세면 나중에 남자가 안 붙어. 지금 물 좋을 때 가야지.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고모처럼 매 맞고 살면서 시댁 눈치 보는 게 잘 간 시집이면 전 평생 혼자 살래요. 고모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린데? 저 위하지 마시고 고모 인생이나 챙기세요. 고모부 술주정이나 좀 고치시고요. 남자는 제 기세에 눌려 도망갔고 고모는 악담을 퍼붓고 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타박했습니다. 고모가 좋은 마음으로 소개한 건데 넌 왜 밥상을 걷어차니? 대학 못 갔으면 그런 자리 들어오지도 않아.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대학 못 갔으면 결혼도 못 할 뻔했네요? 고모 딸들은 대학 안 보내고 공장 보냈다면서요? 걔네는 시집 못 가서 어떡한데요? 엄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 보니 언니가 벽에 머리를 쾅쾅 박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황급히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엄마가 들어와서 다짜고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수진, 너 언니한테 무슨 짓이야?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요? 들어와 보니 언니가 이러고 있었다고요. 엄마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는데 아빠가 말렸습니다. 엄마는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네가 시험 좀 잘 봤다고 언니 무시했지? 내 눈엔 넌 언니 발톱에 때만도 못해.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 눈엔 엄마가 언니 발톱에 때만도 못해 보여요. 뭐라고? 언니 지금 아프잖아요. 병원 안 데려가요?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쇼하는 거지. 시험 망치니까 관심 끌려고 별짓을 다 하네?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언니 우울증이라고요. 꽤 됐다고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겉으로만 완벽한 척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엄마가 자꾸 쪼아대니까 미쳐버린 거잖아요. 언니는 기절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큰딸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빨리 업어요. 아빠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언니를 업고 뛰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남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전 언니 손목에 그어진 자국들을 봤을 때 알았습니다. 언니가 웃으며 기밀로 해줘 라고 했을 때 억지로 웃는 그 얼굴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는지. 언니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엄마의 기대, 친척들의 시선, 저에 대한 비교, 그 모든 감정 쓰레기를 혼자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반사해버려서 멀쩡했지만 착해 빠진 언니는 속에 쌓아두다 병이 난 거죠. 다음 날 병원에서 돌아온 언니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엄마는 여전했습니다. 우울증은 무슨 배가 불러서 그래.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니? 피아노, 과외,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남들은 부러워 죽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우울해? 언니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재수해서 꼭 서울대 갈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꼭 대학을 가야 해요? 서울대 아니면 죽어요?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해요? 엄마가 쏘아붙였습니다. 넌 빠져. 네가 대신 서울대 가줄 거 아니면.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대리시험 치게? 엄마 욕심 때문에 언니 잡지 말라고요. 이게 부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다 쟤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잘되라고? 엄마 체면 때문이잖아. 어디 가서 서울대 학비원 소리 듣고 싶어서. 언니 망가지는 건 안 보여요? 저와 엄마가 싸우는 사이 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만해, 수진아.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착한 언니는 끝까지 자기 탓을 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언니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바람 쐬러 나간 줄 알고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수민이 본 사람 독서실 갔나? 친척들이 씹어댔습니다. 재수생이 멘탈이 약해서 원. 수징이는 멘탈 강하던데. 저는 참다 못해 단톡방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언니 여기 다 보고 있거든요. 주둥이들 좀 닥치세요. 예전엔 언니 똥꼬 빨아대더니 이제 와서 씹어대요? 역겨워서 못 봐주겠네. 앞으로 우리 자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언니가 있을 만한 곳을 알았습니다. 한강 다리 위. 언니가 멍하니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자 언니가 돌아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올 줄 알았어. 저는 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죽지 마 언니. 나 두고 가지 마. 우리 둘은 그 다리 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 나가자. 내가 먹여 살릴게.
저는 언니를 데리고 제가 미리 구해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몰래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구한 방이었습니다. 좁은 침대에서 둘이 껴안고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파전과 계란빵. 처음엔 언니가 부끄러워했지만 제가 골라 맛있는 파전이 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언니도 피식 웃으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파전 여신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언니는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진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공부 다시 하고 싶어? 언니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시키는 공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어. 그래, 그럼 해. 내가 학비 댈게. 대신 힘들면 언제든 때려치워. 언니는 다시 책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스카이가 목표가 아니라 언니가 진짜 가고 싶은 학과를 목표로요. 저도 대학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기숙사 짐을 싸는데 엄마가 참견하려 했습니다. 이거 챙겨라, 저거 챙겨라. 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언니한테나 신경 끄세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세요? 어릴 때 점쟁이가 그랬다면서요. 한 명은 장원급제할 팔자고 한 명은 거지 팔자라고. 엄마는 언니가 장원급제고 제가 거지인 줄 알았죠? 근데 점쟁이가 시간 착각했대요. 제가 장원급제 팔자래요. 엄마가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같은 사람은 미신이라도 믿어야 생각을 바꿀 테니까요. 그러니까 언니 괴롭히지 마세요. 언니도 자기 복이 있을 테니까. 택시를 타고 떠나는 길, 차창 밖으로 아빠와 엄마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고 언니도 곧 자유를 찾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수능 만점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지켰다는 사실이니까요.